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챙기는 행복진료실 있는 날입니다. 그 전에 뉴스부터 확인해 보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이 코로나19 일반관리군 확진자를 대상으로 이 재택치료 체계 전환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 재택치료자가 31만 명에 이르면서 하루 1,000통이 넘는 전화가 쏟아지는 상황에 이 재택치료를 포기하겠다는 병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전화 한 통에 평균 15분에서 30분까지 소요되다 보니 일반 환자를 진료하면서 동시에 코로나 환자의 전화까지 받아야 하는 동네 병원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입장인데요. 위중증 환자 수가 400명에 육박하면서 환자를 치료센터로 이송하는 보건소도 비상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향후 3주 동안 6인 모임 인원 제한을 그대로 둔 채 영업시간만 밤 10시로 1시간 늦추는 안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주 2회 코로나 자가 검사를 의무화했다가 논란이 일자 권고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권고 사항에 따르면 학생들은 자가 검사 키트로 주 2회 자가 검사를 해야 등교가 가능한 것인데요. 자가 키트를 믿고 전면 등교했다가 교실에서 코로나가 확산될까 걱정이라는 우려와 함께 주 2회 자가 검사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비효율적 정책이라는 국민 청원도 8만 명 넘게 동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2년 넘는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위험해도 등교를 원하는 여론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인데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학교에 방역을 맡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15일에 시작된 경북 영덕의 산불이 36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화재로 축구장 560개 규모와 맞먹는 산림 40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대형 산불이 시작된 원인으로 농사용 반사필름이 지목됐습니다. 반사필름은 과일의 햇볕을 고르게 받게 해 사과 등의 빛깔을 잘 내게 하고 생육과 품질을 높여주는 농자재인데 이 반사필름이 바람에 날려 전신주에 걸리면서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에 따르면 다행히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산불로 헬기 40대가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향후 조사를 통해 피해 면적을 정확히 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3,135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164만 5천여 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총 4,476만여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자는 4,426만여 명입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2,989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강추위가 한풀 꺾이겠고요. 이맘때 겨울 날씨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교차 크게 벌어지겠고 더 대기의 건조함은 점점 더 심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4도에서 영하 2도, 한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0도 선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기 건조함 나날이 심해지고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2월 18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주말에 앞서서 건강 한번 챙겨보시죠.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은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우리 주치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죠.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윤아 식품생명과학 박사, 그리고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건강 챙길지 주제 힌트 영상 주시죠. 오? 옛날 그림인데? 이야. 이건 뭘까요? 뭔가 뭐 있죠? 여럿이 모여서 네네.
있겠네요. 맞아요. 외국이니까 치열인 것 같은데, 파티. 파티에 파티. 잔치. 네. 뭘까요? 뭘 만나게 그러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아, 제가 그림은 잘 모르겠는데요. 볼 줄은 잘 모르지만 제가 딱 보니까 지금처럼 어떤 동호회나 어떤 미식가 모임에서 뭘 네. 가서 맛집 탐방을 한 것 같아요. 오. 저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혹시 이렇게 먹으면 조금 안 되는 그런 쪽의 질환이 아닐까요? 아니면 덜 그거다. 먹어야 된다? 그쵸. 식탐? 너무 많이 먹어. 오. 맞아.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오. 위장장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또 너무 많이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혹시 뭐 식중독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림이라 이걸 추측하기 쉽지 않은데 두 번째 힌트 바로 보겠습니다. 140 이상 위험. 140명 이상 모이면 안 돼. 저는 야, 뭐 야. 바로 알 것 그치, 같아요. 그치. 이 아.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또 저희 집에 계시기 때문에 140 이상 위험하면 저는 바로 그렇죠. 바로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뭐 우리가 이제 건강에 좀 그 관심 있는 중년이면 이제 140의 의미를 아는데 네. 결국 이제 당뇨병이거든요. 근데 앞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먹는 그림하고 당뇨하고 연관성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 그러게요. 뭐죠? 오늘 주제 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주제 문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는요. 똑똑한 당뇨 관리, 심혈관 질환을 막는다입니다. 심혈관 질환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요? 주제가 당뇨였는데 네. 첫 번째 그림 힌트하고 당뇨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아까 이보은 선생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미식가들의 모임을 그린 1715년에 이 장 프랑스와 드트로아라는 이 프랑스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당대 정말 미식가들끼리 모여서 맛집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맛을 탐방하는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실 당뇨와 이걸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네. 당뇨 환자들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걸 못 먹잖아요. 못 먹죠. 이런 그림만 봐도 우리 인생의 이 낙에 행복의 절반이 먹는 거와도 관련이 네. 돼 있는데 이 당뇨 환자분들께서 누리지 못하는 이 식이 제한과 관련된 얘기를 오늘 드릴까 합니다. 아니 근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는요 사실 입도 즐겁지만 이게 또 하나의 추억이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저 초등학교 졸업할 때 국민학교죠 저 때는 졸업할 때 짜장면 먹었던 기억, 아유, 그럼. 그때 불고기 짜장면 먹었던 튀겼어. 기억. 요거 정말 추억이잖아요. 네. 근데 당뇨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 추억들을 공유할 수 없다는 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당뇨가 정말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간 당뇨 유병률을 조사해봤더니 너무 많이 증가하기도 했지만 정말 우리의 주목을 끌었던 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 1위가 부동의 1위가 당뇨였거든요. 이 당뇨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10년 동안 1위를 차지했다. 네. 야. 네. 오. 아마도 그 이유는 당뇨는 한 번 걸리면 일단 완치가 없고 네. 평생 관리가 너무 힘드니까 이 10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망 원인 부동의 1위는 암이에요. 암이에요. 하지만 우리 삶을 고달프게 하는 질병의 1위는 변함없이 계속 당뇨가 1위입니다. 이게 우리가 시대가 변하면서 사실 이제 노년 인구가 많아지니까 근골격계 질환이나 신경계 질환들이 늘어났고 이제 의료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충치라든가 천식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환경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뇨만큼은 10년째 이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당뇨 걸린 분들 찾기가 생각보다 조금 어려웠는데 요즘은 당뇨 걸린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 가족 중에 진짜 한두 명은 꼭 있고요. 네. 지금 여기 우리가 방송하는 우리들도 우리도 가족 있잖아요. 중에 이렇게 당뇨 있는 분들이 있는 거 맞아요. 보면은 환자가 좀 많이 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당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당뇨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5억 명에 육박하고 매 10초마다 3명씩 당뇨 환자가 생기고 있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죠. 우리나라도 이제 당뇨 천만 시대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를 앓고 있고 당뇨 전체 환자 중에 약 80%가 50대 이상에 집중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네.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에는 당뇨 이제 전 단계인 분들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에서도 당뇨 전 단계인 전당뇨가 35세부터 이제 막 발병률이 급증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당뇨 검사를 40세가 아니라
35세부터 해야 된다라고 이제 조정을 했을 정도입니다. 네. 이 당뇨 전 단계가 뭐냐면 당뇨병이 아직 증상은 심하진 않아요. 하지만 당뇨에 걸릴 이제 위험성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4명 중에 1명도 바로 이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네, 뭐 당뇨의 위험성 그리고 관리의 중요성 우리 모두 잘 알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오늘 주제를 보면 똑똑한 당뇨 관리가 심혈관 질환을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당뇨 합병증이죠. 대부분의 당뇨 합병증이 혈관 질환과 관련돼 있는데요. 이 당뇨에 대한 유병률이 12.5%씩 증가하고 있지만, 당뇨에 대한 그 발병률이 연간 한 5.5%씩 증가하고 있지만, 합병증은 12.5%로 거의 2.5배 정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합병증 발병률이 높은데 대표적인 게 바로 심혈관 질환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해결법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당뇨가 무서운 건 바로 이 합병증 때문인데요. 당뇨 합병증이 대부분 이 심혈관 질환으로 나타납니다. 당뇨로 인해서 사망하는 원인의 50% 정도가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니까 당뇨는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똑똑한 당뇨 관리법 이래가지고 배워볼 건데 오늘 뭘 가르쳐 주실 겁니까? 당뇨병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역시 식습관 관리이겠죠. 식습관 관련과 한 똑똑한 당뇨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어지는 한방 진료실에서는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딱 2가지만 알고 있으면요 당뇨 합병증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비책을 준비해왔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자, 똑똑한 당뇨 관리법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보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풀어내겠습니다. 먼저 장민욱 교수님, 당테크 재테크 아닙니까? 그 뭐야? 네, 재테크 잘하면 우리 경제도 풍요로워지잖아요. 네. 당테크 잘하시면은 당뇨 합병증으로부터 내 몸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당테크에 대해서 진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테크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면 당테크로는 건강을 관리하고 또 건강을 지켜준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당테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당테크는요,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라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식적인 의학 명칭은 아니지만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논문들에서 많이 제시되고 있는 이론이기도 한데요. 식후 2시간 이내에 혈당이 180 이상 치솟는 경험을 하시거나 식전과 식후 사이의 혈당의 차이가 50 이상 급격하게 난다면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혈당 관리가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이 혈당 스파이크를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일단 우리 몸은 이 혈당을 한 150mg/dl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 항상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뭐 단 걸 먹었을 때 갑자기 확 치솟는 느낌? 갑자기 뭐 심장이 아프다, 먹고 나서 머리 아프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3그룹의 실험쥐에게 한 그룹은 정상 혈당, 한 그룹은 고혈당, 한 그룹은 이제 스파이크 혈당이 반복되는 상황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후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된 상태에서는 췌장의 베타 세포가 80%가량 상실이 됐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가 뭐냐 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이 되면 인슐린 분비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아니,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건 알겠는데 그럼 네. 당뇨가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뭐 당뇨가 없으면 당연히 괜찮은데 네. 비당뇨인이라 그래도요. 우리가 자꾸 뭔가 먹어가지고 혈당을 이렇게 자꾸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들게 되면 혈관에 손상이 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당뇨인이라 그래도 이 혈당 스파이크를 잘 관리하셔서 혈관 손상을 좀 막아주시는 게 좋고요. 이 혈당의 잦은 변동은요. 관상동맥 질환 사망 위험을 2.63배나 높이고 허혈성 뇌졸중 사망 위험도 2.04배, 심부전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3.23배나 높인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그런데 우리가 뭐 혈당 관리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건강 검진 때나 보지 이렇게 일반 사람들 잘 안 보거든요. 이게 매번 찔러볼 수도 없는데 이게 우리가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밥 먹고 나서 너무 많은 식곤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이나 또 너무 졸립거나 또 약간의 어지러움증, 또 집중력이나 판단력이 흐려지는 듯한 느낌이 드신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식사 후에 혈당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시게 되면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순간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면서 저혈당이 유발되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정상인 그리고 또 전당뇨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증상들이 남들에 비해서 좀 심한 느낌이 들다면 빨리 혈당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차 박사님 지금 내 얘기인데 이러는데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보은 선생님하고 저 둘이 동시에 깜짝 놀랐어요. 오, 우리 얘기인데. 비슷한 것 같은데. 밥만 아니 근데 먹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무슨 증상을 얘기하잖아요. 네. 다 내 얘기 같아. 그건 그래요. 그래도 자가 진단해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다면 네. 좋은 거니까요. 네. 자,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는 그러면 어떤 검사로 진행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병원에 찾아오시면은 간단하게 뭐 손으로 손끝을 찔러서 하는 혈당 검사도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그 순간을 캐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평균적인 혈당을 볼 수 있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화혈색소로 당뇨로 진단하는 경우는 대개 6.5%가 넘어가면 진단을 하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지 의심되는 수치는 5.8% 이상이면 한 번쯤 의심해보고 자세한 검사를 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려면 그 변동 폭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좀 낮춰서 완만하게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 예방을 위한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식습관에 대한 교정인데요. 자, 그 첫 번째 원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씹어 먹는 아침 식사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씹어먹는다. 네. 아침에 사실 간편하게 드시기 위해서 좀 당지수가 높은 빵이나 시리얼 같은 걸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대단히 시리얼. 위험합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좀 견과류 같이 좀 네. 씹어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샐러드라든지 뭐 삶은 달걀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같이 곁들여서 드신다면 아주 금상첨화의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침에 눈 뜨고 출근하기 바쁘잖아요. 그럼 뭐 씹고 이럴 여력도 없어서 빵도 안에 이렇게 쪽 빨아먹는 크림 같은 거 많이 들어있는 빵 이런 거 많이 먹는데 그럼 좀 이렇게 씹어 먹을 수 있는 뭐 좀 안전하고 건강한 빵 같은 거 선택법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어쩔 수 없이 이제 빵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정제가 덜 된 통밀빵, 호밀빵 같은 걸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이렇게 빵만 먹게 되면 당이 급격하게 빠르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빵을 먹더라도 그럼 크림보다는 뭐 단백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고기, 생선, 채소류 조금이라도 섞어가지고 드셔야지만이 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되니까 꼭 뭔가를 하나 섞어서 드시길 바랍니다. 야, 그럼. 저는요 요새 아침에 군고구마를 자주 오, 먹거든요. 군고구마. 근데 군고구마 먹으면서도 아 이게 탄수화물이 조금 많아서 걱정되는데 이러면서 먹어요. 맛있으니까 이거는 괜찮을까요? 또 그 군고구마도 이렇게 쭉쭉 빨아먹어도 되는 그 물렁물렁한 군고구마 드시는 거 아니에요 또? 달잖아. 네. 이제 달죠. 달죠. 네. 근데 이게 구운 고구마만 먹는다? 이게 좀 위험한 거예요. 사실 구운 고구마를 먹게 되면 뭐 탄수화물도 걱정이지만 이 탄수화물만 또 너무 먹게 되면 금방 또 허기가 져서 양이 많아져요. 먹는 양이. 이 조절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를 드실 때도 반드시 우리 무기질이나 단백질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고기, 생선, 나물 반찬, 하다못해 김치라도 조금 더 같이 먹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당테크 식습관 다음 건 뭐가 있어요? 당테크 두 번째는 바로 먹는 순서를 바꿔라입니다. 순서를 바꿔? 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가장 마지막에 드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우리 식사할 때 처음에는 야채 위주로 조금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단백질을 먹어주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밥이나 국수 같은 걸 드시면 좋겠는데요. 이 단백질이 들어가고 이 채소와 함께 어우러지면은 장 속에서 인크레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위산 분비를 좀 줄여줍니다. 그러면 이 위장 속에서 이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도 좀 길어지고 포만감도 쉽게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탄수화물 마지막에 먹을 때 조금 덜 먹게 되겠죠. 네. 아, 그러면 채소는 어떤 방법으로 먹는 게 가장 좋은 건가요? 일단 삶거나 데쳐서 먹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간이에요. 간이 슴슴해야 됩니다. 싱겁게 드시는 게 무조건 중요하겠고요. 간. 우리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는 아주 달달한 드레싱은 피하셔야겠죠. 그리고 드실 때도 항상 채소나 달걀, 요구르트, 견과류 같은 이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은 4시간 이상 혈당을 원만하게 유지시켜주는데요. 당도가 높은 음식은 한두 시간 안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른다고 하니까 단 거를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드레싱 맛으로 먹거든요, 샐러드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아, 이거 아까 어떡하죠? 앞에 채소를 먹으라고 네. 해서 우리나라 식당은 제대로 하고 있구나. 네. 반찬 깔아주잖아. 그치. 맞아, 맞아. 그걸 먼저 이렇게 집어먹게 돼. 네. 굉장히 근데 문제는 짜네. 짜요, 맞아. 짠 나물 짠 반찬은 안 그지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더 많이 갖다 달라고 그럴까봐 좀 짜게 하시더라고. 맞아. 짜면 많이 못 먹어. 일리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당테크 네. 습관. 네. 세 번째 당테크는요. 과일,
오케이. 아, 과일 주스는 노입니다. 당뇨이신 분들은 들었어요. 절대로 과일 주스를 드셔서는 안 되고요. 아까 제가 씹어 먹는 아침 식사가 네. 좋다고 그랬는데 과일도 역시 좀 단단한 과일을 선택해서 씹어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식후 과일 많이 먹잖아요. 네. 입맛 좀 가시게 하려고 먹게 되는데 식후에 먹는 과일은 당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뇨를 앓으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조심하시는 게 좋고 네. 감, 꽃감 이런 것들은 네, 네. 정말 당 지수가 높거든요. 파인애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좀 많이 씹어야 되는 과일은 상대적으로 당 지수가 좀 낮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과나 배 같은 것은 한 중간 정도의 당 지수를 가지고 있고 뭐 오렌지나 블루베리 같은 것들은 좀 낮은 당 지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과일도 좀 잘 선택해서 드시는 걸 필요하겠고요. 이게 과일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과당으로 전환되면서 바로 중성지방으로 변화가 돼요.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지고 중성지방도 높아지니까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네. 과일 드실 때 잘 선택하시고 가급적 공복에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식후 2시간 이내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그래요? 밥 먹고 나서 한 3-4시간 지난 다음에 조금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무조건 식사 후에는 과일을 먹다가 요새 좀 바쁘니까 과일 대신에 정말 과일 주스 드르륵 간 거 많이 먹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였네요. 맞아. 네, 일단 식후에 이제 과일 먹는 거 왜 안 좋은지는 우리 장명 교수님께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드르륵 갈아서 먹는 게 위험한 이유는요. 이렇게 되면 몸 안에 당 흡수가 너무 빨리 돼버리는 거예요. 네. 갈아서 먹다 보니까. 그래서 또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과일을 생걸로 먹고 주스로 안 마시는 걸 권해드리는 거고요. 또 과일 중에서도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많이 씹어 먹는 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GI 지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GI 지수가 낮은 애들 사과, 배, 토마토 같은 것들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니 뭐 오늘 뭐 먹는 얘기해 주신다 그러는데 뭐 군고구마도 먹지 말아라 뭐 입에 먹지 말아라. 맛있는 빵도 먹지 말아라 과일도 크림빵도 안 먹지 된다 말아라. 과일도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과일은 그래도 몸에 좋잖아요. 그래서 그 배부르게 딱 밥 먹고 마지막에 이제 이만큼 이제 그 잘라가지고 먹을 때 과일 디저트 이거는 좀 먹어도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요, 식전에 밥 먹기 한 1시간 전쯤에 딱 드시는 걸 아주 추천드립니다. 정말 당뇨 환자분들은 이걸 지켜주시는 게 좋은데요. 오. 네. 공복에 좀 씹어 먹는 종류의 과일을 선택해서 조금만 예를 들면 모사 원장님 추천해 주신 사과를 기준으로 본다면 4분의 1쪽 정도, 네, 4분의 1쪽 정도를 딱 드시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시작해서 식사로 이어지게 한다면 오. 굉장히 원만할 수 있고요. 식후에 꼭 먹어야겠다. 그러면 적어도 3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고 드시는 거. 아,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과일은 디저트가 아니라 에피타이저로 먹거나 아니면 식중 간식. 간식. 간식으로 먹으란 얘기군요, 이게. 네. 오. 근데 뭐 자꾸 뭐 먹지 마라 혹은 언제 먹어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게요. 당뇨는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당테크에서 핵심은 식습관 관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왜 저렇게 먹지 말라 그러고 언제 먹으라 하지 마시고 그 때를 지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신통방통보 선생의 한방진료실 시간입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요? 곤륜 에? 태계 발음도 힘들어. 되게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곤륜 태계 이게 뭡니까? 네, 우리 한방 치료의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는 신통방통 한방진료실 진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당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2가지를 알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바로 저 곤륜이랑 태계예요. 혈자리 이름입니다. 이 곤륜과 태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한방진료실 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우리 한 분이 계시잖아요. VIP. 네, VIP십니다. VIP. 우리 차 박사님. 그러니까요. 자리로 제가 빨리 모사원 오시죠. 선생님 네. 한의사를 한의원을 잘 이용해요. 아주 이제 금요일마다 기대가 돼요. 네. 뭘 오늘은 보여줄까? 어디를 차 박사님. 공개하실지. 네. 오늘은 어딘가요? 저 오늘은 어디 어딘가요? 오늘은 발목입니다. 아, 다리 쪽에 있는. 네. 오. 다행이에요, 오늘은 그래도. 자, 발목이요. 아유. 우리가 사실 당뇨 하면 제일 무서운 게 심혈관 질환이었고 그 다음이 또 당뇨발. 이 2가지 합병증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 2가지를 예방해 줄 수 있는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 곤륜혈과 태계혈인데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네.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태계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태계혈은 복숭아뼈 안쪽 그리고 내 안쪽에 위치하는 혈자리예요. 안쪽 내 다리 안쪽에 위치하는 태계혈이 되겠습니다. 태계혈.
아, 여기요, 네. 여기. 복숭아뼈와 요 아킬레스건 인대가 하나 있잖아요. 오. 큰 인대 그 사이예요. 요 자리가 되겠고 그다음에 골륜혈은 바깥쪽입니다. 외측 바깥쪽에 있는 복숭아뼈와 요 아킬레스건 오. 사이. 위치는 비슷하네요. 네. 매칭되네요. 그러니까 골륜혈하고 태계혈하고는 오. 안팎으로 이게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 자리를 요렇게 엄지손가락이랑 오.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주는 겁니다. 오. 이런 식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같이. 아. 그러니까 누를 때 보면 이 뒤에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네. 요거를 좀 이렇게 잡아 당긴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누르는 해보세요. 거보다 이렇게 당기는 그렇죠. 느낌으로. 맞아요. 요렇게. 다르다. 네. 오.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예, 이게 그냥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누르잖아요. 이쪽 손으로 같은 쪽으로 누르는 것보다 반대 손을 이렇게 당기면서 하는 게 느낌이 달라 이렇게. 네. 맞아요. 어. 네,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늘상 심혈관 질환 얘기가 나오면 제2의 심장이 바로 이 종아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종아리 근육이 뭉쳐서 만들어진 게 이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쭉 가자미근이 쭉 만들어지는 게 이 아킬레스건인데 여기를 자극을 해주면 이 종아리 근육도 풀리고요. 오. 이로 인해서 혈류 순환이 좋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안쪽에 내려와 있던 혈액들이 위로 올라와서 심장에 어떤 부담을 좀 줄여줄 수가 있겠고 이 자체가 하부, 다리 쪽에 신경을 많이 자극을 해주게 되니까 당뇨발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모 선생님 이게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네. 그래도 하지만 네네. 이거 이제 뭐 걸어 다니거나 이러면 이제 못 누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좀 걸어 다닐 때도 좀 이렇게 마사지 효과 있는 방법 그래서 또 없을까요?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 집에 보면 요즘 이렇게 동전 파스라든가 이런 스티커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 안에다가 쌀알갱이를 넣어도 좋고요. 저는 오늘 팥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좀 더 강한 자극이 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혈자리 위에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붙이고 붙이고 그냥 양말 신고 오. 이대로 있으면 하루 종일 자극이 되는 오. 거겠죠. 그 자리가. 이쪽도 해주세요. 이쪽도. 더 해야 되니까요. 아니 저기 등산하거나 오래 걷다 보면 종아리 땡길 때가 있는데 네. 네네. 그때 저거 좀 이렇게 응용해서 붙여놓으면 오. 괜찮을 것 같은데. 오. 네. 요 자리에 요렇게. 계속 자극이 되는 거잖아요. 붙여놓으면. 야,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네, 이렇게 하고 양말 신고 신발 신으시면 하루 종일 그 혈자리들이 자극이 되니까 야. 많이 도움이 네. 됩니다. 좋네 이거. 나 이러고 이제 당뇨에 도움이 된다니까. 네. 아우 신발 신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야, 이거 아주 오늘은 괜찮네요 이거. 네. 아,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아주 간단해요. 뭐 TV 보면서 그냥 조물조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렇게 딱 붙여놓으면 되니까. 아, 우리 저 사무직원 분들은 오랜 시간 앉아서 그쵸. 근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저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여기다 좀 붙여놓으면 되겠고. 그리고 백화점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계속 서 있잖아요. 맞아요. 또 여기 부담되거든요. 그럼 그거 좀 붙여놓으면 되겠네요. 네, 일단 괜찮겠네. 혈액순환에 도움이 준다고 하니까요. 네, 네. 그리고 또 보니까요, 당뇨의 핵심이 방금 말씀드린 그 혈액순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배워볼 요가가 그런 동작들이 혈액순환에 좀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부부 요가 강사님들을 이 자리에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할수록 행복해지는 부부 요가 교실의 김수정. 전세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TV로 배우는 요가 교실. 오늘은 어떤 동작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함께할 요가 동작은 깊은 호흡과 함께 전신의 근육을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는 수리아 나마스카라 A세트입니다. 네, 혈당 관리에 있어서 유산소 운동은 필수죠. 하지만 공복 상태 또는 식사 직후에 너무 강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혈당 관리에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식사 이후 적어도 30분이 흐른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과식 아니고요. 적당한 식사요. 강도는 약간의 숨이 찰 정도의 강도, 또 이틀 안에 한 번 이상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수리아나마스카라 A세트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동작의 본 동작 버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의 앞쪽에 서서 발을 모으고 손바닥을 허벅지에 붙이고 가슴을 살짝 넓힌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머리 위로 합장을 해서 마시는 숨에 엄지손가락을 보고요. 내쉬는 숨으로 고개를 숙여 이마를 정강에 붙입니다.
마시는 숨은 허리를 쭉 펴서 앞쪽에 있는 지평선을 보고요. 내쉬는 숨에 뒤로 걸어가서 플랭크죠. 푸시업 자세를 만듭니다. 마시는 숨은 발등을 바닥에 대고 시선 머리 위 하늘을 보고요. 내쉬는 숨은 골반을 뒤쪽으로 길게 밀어서 다운독이라는 자세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 자세에서 5번의 호흡을 한 이후엔 되감기를 하는 것처럼 거꾸로 돌아오는 거죠. 마시는 숨에 양발 앞으로 걸어와서 지평선을 보는 겁니다. 내쉬는 숨에는 이마를 정강이에 붙이고요. 마시는 숨은 머리 위로 합장을 합니다. 끝으로 내쉬는 숨에 손을 허벅지에 붙이고 바르게 선 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눈으로 그냥 봐도 아마 힘들어 보일 겁니다. 유연성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푸시업을 하는 정도의 힘도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오늘은 초보 단계의 동작 연습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보 단계의 동작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머리 위가 아닌 가슴 위로 합장을 하는 겁니다. 어깨 각도가 조금 쉬워지죠. 내려갈 때도 무릎을 접고 내려가는 겁니다. 똑같이 무릎을 접은 채로 마시면서 허리를 펴고요. 양발 뒤로 걸어가서 내쉬는 숨에 플랭크 자세에서 그대로 멈춥니다. 자, 호흡을 마실 때 무릎을 바닥에 꿇고 허리와 엉덩이가 뿅 나오지 않게 단단하게 펴주고요. 이제 내쉬는 숨에 내려가게 됩니다. 마시는 숨은 가슴은 활짝 펴지만 고개를 정면에만 놓고요. 내쉬는 숨에는 무릎을 접은 채로 다운독이라는 자세를 만듭니다. 무릎을 접었기 때문에 훨씬 쉽게 유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마시는 숨에 걸어와서 무릎을 접은 채로 허리를 펴주고요. 내쉬는 숨은 똑같이 접은 채로 고개를 숙입니다. 자, 머리가 아닌 가슴 위였죠. 합장을 만들어서 손가락 끝을 본 후에 내쉬는 숨으로 바른 선 자세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쉬운 버전으로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세가 많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호흡에 관한 팁인데요. 먼저 손이나 머리, 시선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전부 마시는 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거꾸로 손이나 머리,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가면 전부 내쉬는 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접 수련을 할 때 뭔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면 전부 마시는 숨, 거꾸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면 다 내쉬는 숨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동작을 따라 하시면서 훨씬 부드럽게 호흡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와이프님의 구령에 맞춰서 같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르게 서서 동작 준비해 보겠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여 마시며 손을 가슴 위쪽으로 합장을 합니다. 코로 숨을 내쉴 때 무릎을 구부리고 상체 무게를 바닥으로 툭 떨궈 봅니다. 무릎을 구부린 채로 마시면서 등을 앞쪽으로 길게 뻗었다가 자, 숨 내쉴 때 양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한 발씩 뒤로 걸어갑니다. 그대로 마시면서 무릎을 내리고 힙을 천천히 낮춰보세요. 내쉬며 팔을 접어서 푸시업 자세로 연결을 합니다. 숨을 마실 때는 발등을 내려놓고 가슴을 열어서 정면을 바라보고 내쉴 때 발끝을 세우고 자,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골반을 하늘 방향으로 들어줍니다. 자, 손과 어깨, 골반을 사선 뒤로 시원하게 밀어보세요. 숨을 들여 마실 때는 두 발 앞으로 걸어와서 척추를 앞쪽으로 곱게 뻗어내줍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내쉬는 숨에 상체 바닥으로 툭 떨구고 다시 숨을 마실 때는 상체 일으켜서 손을 가슴 위쪽으로 합장을 합니다. 숨을 내쉬며 양손도 풀어내고 정면을 편안하게 바라볼게요. 자, 오늘의 동작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처음엔 한 세트만 연습을 하셨다가 이 동작이 익숙하고 능숙해질수록 세트의 횟수를 반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자유롭게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인사하겠습니다. 합장하고 이마에 붙일게요. 자, 고개를 숙여서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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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스테.
네. 아, 고맙습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유산소 운동, 요가로 배워봤습니다. 근데 부부 요가 교실 이 시간에는요, 동작을 따라하지 못하시겠거든.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음악과 이 설명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네.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내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네. 그냥 호흡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고파져요. 장수밥상입니다. 네. 우리가 당뇨 식단을 관리할 때는요, 무엇보다도 최대한 간을 좀 싱겁게 하고, 더더군다나 칼로리는 약간 적으면서도 고단백, 아주 질 좋은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아주 고단백 저칼로리의 대표적인 생선이죠. 바로 우럭을 준비했는데요. 우럭. 네. 이 우럭을 가지고 우럭 대파찜과 함께 곁들여 먹으면 아주 좋을 피망 무침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뇨 환자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아무래도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네. 오늘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니 기대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장수밥상 시작합니다. 최현남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야. 저희가 또 이렇게 옆에서 자, 오늘 이제 장수밥상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야. 아주 기대돼요. 그쵸, 우럭 대파찜. 그쵸. 오늘 식재료가 이름이 좋잖아요. 네. 우럭. 우럭. 네. 그리고 이제 옆에는 이재용 아나운서가. 네, 오늘 제가 보조로. 네. 근데 이 우럭은 주로 회로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럭은 보통 이렇게 우럭이요. 사실은 요 살집이 굉장히 육질이 굉장히 쫀득쫀득합니다. 일반 생선보다도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횟감으로도 많이 먹는데요. 사실 우리가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횟감보다는 담백한 국물 맛 또는 우럭의 그 담백한 살집을 잡수시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제가 날로 먹는 횟감보다는 일부러 오늘 이렇게 찜 요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저도 생선을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거 하는 거구나. 네, 하셔야 돼요. 벌써 야. 우당탕탕. 아니, 저도 저 생선을 좋아하긴 하는데. 부엌에 네. 처음 생선 한 들어온 이 마리를 남편 딱 주면 모습이에요. 네. 걱정스러워요, 아주. 요거 손질이 조금 걱정스럽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우럭 생선찜을 할 때는요, 요건 제가 지금 미리 이렇게 한 마리를 준비해 왔는데, 요거 보시면 검은 쪽에 비닐이 있습니다. 요 비닐은 요 소금을 이용을 해서 비벼가면서 좀 씻어주면 되는데 그냥 씻지 마시고요. 흐르는 물에다가 대고 씻으면 훨씬 더 비닐이 잘 벗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비닐을 다 벗기고 난 다음에는 이 아가미 안쪽을 이용을 해서 내장을 또 다 뽑아내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요게 힘들다 그러면 요쪽에 이렇게 칼집을 대고 내장을 좀 걷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 우럭 생선은 이렇게 다 비닐을 다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깨끗한 소금물에 한번 헹궈서 건지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이렇게 좀 건져놨거든요. 건져놨으면 일단은 요거 지금 다 손질이 된 상태예요. 네. 아가미 쪽으로 생선 그 내장까지 완전하게 이렇게 걷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끔하게 손질이 됐죠. 그랬으면 요거는 이제 찜을 할 거니까 가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지느러미가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맞아요. 요걸 좀 잘라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좀 잘라내고요. 야, 저도 요번에 우럭 한번 집에서 손질하는데 많이 찔렸어요. 어우, 아니, 조심해야 돼요, 네, 정말. 날카롭더라고요, 아주. 네, 많이 날카롭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구입을 하실 때 우럭 지느러미는 뭐 같이 좀 떼어주세요 하시면 그쪽에서 또 잘 떼어주시니까. 네. 요즘엔 이렇게? 정리해서 주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좀 잘 준비가 됐으면 일단 도마에다 놓습니다. 자, 그랬으면 제가 오늘 할 메뉴가 바로 우럭찜이잖아요. 네. 찜이니까 찜 요리할 때는 이 생선에 밑간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생선을 잡수실 때는 간이 좀 싱거워야 좋거든요. 자칫하면은 막 소금 많이 뿌리고 간장 많이 뿌려서 짜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밑간을 조금 충실하게 해주시면 비린 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간도 약간 삼삼하게 슴슴하게 스며드니까 훨씬 더 좋죠. 칼집을 조금 넣어주세요. 이렇게. 밑간이 잘 뺄 수 있도록 칼집을 한쪽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특별히 찜을 할 거기 때문에 찜 안에 들어갈 그릇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아예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밑간을 바로 해요. 이게 그건 또 지금 마늘이에요. 여기다 바로. 네. 마늘을 이렇게 발라주세요. 네. 그러고 나서는 약간 비린 맛이 좀 올라올 수 있으니까 비린 맛을 없애려면 이게 생강즙이거든요. 생강즙으로 이렇게 한번 적셔주세요. 네. 그리고 요거는 국간장인데요. 국간장으로 삼삼하게 이렇게 약간만 밑간을 해주시고요. 또 저희가 아주 당뇨밥상에는 설탕이라든지 이런 당분이 넣지 않으니까 요거는 그냥 맛술입니다. 맛술로 안쪽을 살짝만 이렇게 해서 요거 딱 한 20분만 준비를 해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뭐 하냐면 요 지금 상태는 밑간이지만 나중에 양념장을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념장을 먼저 좀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약간 매콤하게 잡수시면 훨씬 더 간이 슴슴해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추기름을 넣어요. 네. 그렇죠. 짜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거 넣습니다. 요게 지금 다진 양파거든요. 우리가 천연의 다진 양파는 단맛이 조금 양파에서 많이 우러나기 때문에 우리 당뇨밥상 할 때 많이 이렇게 양파를 쓰시고 계세요. 그다음에 요거는 약간의 청양고추예요. 그리고 요거는 국간장입니다. 청양고추가 들어가야 또 칼칼하니 맛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요, 저는 사실 저희 친정 아버님도 당뇨이기 때문에 약간 설탕은 안 쓰지만 매실청을 약간 쓰고는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요것도 조금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약간만 넣을게요. 그리고 요거 이제 참기름이거든요. 참기름으로 간을 맞춤합니다. 뭐 그렇게 짤 것 같지 않고요. 안 짜요. 네. 네. 거의 안 짜고요. 그다음에 통깨로 마무리 간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먼저 앉혀주세요. 네. 찜기에다가 아, 여기다 그냥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이렇게 김이 조금 펄펄펄 나는 찜기에다가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앉혀요. 그렇죠. 그릇째로. 네. 나중에 상에 요 그릇째로 올리시면 돼요. 훨씬 더 좋죠. 왜냐하면 요 생선 즙에서 나오는 즙까지 같이 잡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저렇게 하면 좋은 게 찜기 속에서 저 그릇이 익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 다 데펴지잖아요. 찜의 온도를 계속 보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하게 찜을 계속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알찬 팁 중에 하나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요렇게 해서 오늘 이게 우럭 대파찜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냥 이거만 찌나 봐요. 네. 일단은 요것만 먼저 찝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뚜껑을 닫고 일단 쪄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파찜인데 대파는 언제? 네. 이제 해요. 대파는 이제부터 할 거예요. 대파는요, 요렇게 하얀 부분하고 연초록 부분만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먹기 좋은 국으로 한 3등분 정도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대파 또 불에 그냥 구워 그렇죠. 먹으면 맛있잖아요. 아우 저 그리고 또 특히 이 겨울 대파는요, 훨씬 더 달아요. 네. 근데 익혀놓으면은 단맛이 훨씬 더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파를 생선과 같이 함께 잡숴보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야, 아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앞에 밑간 하는 것 가지고 찜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파는 언제 넣지 생각했는데 이제 위에 조금 더 올라가는군요, 저게. 그리고 향도 살아있을 것 그렇죠. 네, 올라주세요. 대파를 또 너무 크게 이렇게 덩어리째 올리면 잘 안 익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려주시면 이렇게 나붓나붓하게 이렇게 야, 만들어지잖아요. 오, 맛있겠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얼마나 그리고 좋겠어요. 또 저는 한 가지 단맛을 내는 채소 중에 마른 홍고추가 있거든요. 네. 이 마른 홍고추도 이렇게 가위를 이용을 해서 잘라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궁금하시죠? 이 옆에 냄비에 뭐가 있는지. 요건 이제 제가 덮으면서 찜을 할 거예요. 옆에는 제가 미리 조금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궁금해. 찜이 조금 올려 됐죠? 양념이 됐잖아요. 야. 여기에다가 이제 비로소 요 대파를 올려주세요. 이야, 진짜 제대로인데. 그러니까 원래 찐 우리가 그냥 다음에. 2끼까지만 하고 먹잖아요, 그냥. 이렇게. 와. 왜냐하면 야. 제가 아까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푸짐하게 못 드세요.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파의 향으로 만들어 놓은 생선찜을
푸짐하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 요거는 아마 당 생각 안 하고 잡수셔도 괜찮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당뇨 있는 분들이 심심하게 먹어야 된다는 좀 고정관념이 있으신데 그렇죠. 단맛만 피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 맛들은 즐기셔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게에 집중하지 마시고 단맛만 피하자. 자, 요러시면 이렇게 될 것 해서 같습니다. 이제 네. 요거는 이제 쪄주시는데요. 저는 오늘 요 밥상에다가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뭘 덧붙이냐 하면 바로 피망 무침을 할 건데요. 요렇게 물을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조금 녹여주세요. 소금을.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제가 피망이 있어요. 그렇죠? 요것도 이렇게 좀 썰어주세요. 아까 저건 한 20분 정도 찌라고 그러셨죠?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초벌로 20분을 먼저 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파랑 요 홍고추랑 다 올리고 나서 약한 불에서 20분을 찌시면 되는 거예요. 약한 불에서 네. 20분. 요거 먼저 그래서 요 20분 찔 동안 우리는 요 대파 피망하고 양파를 넣고 무침을 만들면 이제 완벽한 하나의 밥상이 되는 거죠. 네. 요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만 하면 좀 심심하니까 빨간 피망도 좀 같이 넣어주세요. 빨간 피망도 네. 이렇게 같이 썰어주세요. 꼭 하나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야 색감이 확 살면서 맞아. 입맛도 저게 확 이렇게 해야 이렇게 고급스러워. 그렇죠. 한 가지만 확 있으면 요리되죠. 왠지 좀 대충한 것 같아요. 그 차윤환 박사님, 피망이 당뇨에 좋죠. 일단 우리가 피만 그러면은 단맛이 살짝 난다고 생각하지만 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먹을 때 아삭아삭 이런 소리가 좀 귀에서 잘 들려줘야지만 네. 사람이 좀 많이 먹고 풍성하게 먹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피망이나 이제 파프리카 같은 계열들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아울러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비타민들도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잘 먹지 못해서 부족할 수 있는 영양분을 채워주는데 굉장히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니, 재용현 씨는 옆에서 구경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칼이 조합이네. 이게 그냥 칼이 아니에요. 어? 그죠? 자, 그러면 요거요? 네. 자, 그러면 요거 지금 피망하고 요 양파하고 요 홍피망하고 같이 소금물에 한번 헹궈준 다음에 요거를 무쳐만 주시면 돼요. 무치는 건 금방 해요. 요렇게 놓고 볼에다가 다 넣고 야. 네. 소금물에 헹구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지금 당뇨 밥상이기 때문에 네. 약간 간을 슴슴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살짝 숨이 죽어야지 맛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냥 무치기만 하면 돼요. 요 간장에다가요. 간장도 국간장 아주 조금만 넣습니다. 그리고 요거 고춧가루, 그다음에 요거 레몬즙이에요. 그래야 약간 새콤하게 드시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들기름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야 훨씬 더 당뇨 밥상에서 부드럽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약간의 통깨. 들기름 맛있더라고요. 들기름 맛있어. 이렇게 묻혀주면은 요게 지금 우럭 대파찜하고 같이 곁들여 먹기 아주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완성이 됐어요. 요거 굉장히 맛있겠죠? 네. 자, 그랬으면 제가 20분 정도 약하게 찐 우럭 대파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네. 요 보시면은요. 이렇게 됐어요. 뭐가 더 푸짐하게. 멋있어졌어. 아까 이거하고 또 달라. 네, 또 그죠? 다르죠. 이렇게 지금 대파와 홍고추를 올리고 20분 정도 아주 약하게 쪘더니 지금 굉장히 국물 맛까지도 아주 많이 우러난 네. 우럭 대파찜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좀 아까 제가 묻혀놨던 피망, 피망. 무침을 같이 곁들여 잡수시면 아주 좋은데요. 네. 이거 그대로 상에다가 올려서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저희 제가 또 준비가 돼 이렇게 있잖아요. 미리 조금 아, 이렇게 그렇죠. 잘라놨습니다. 야.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아, 기대됩니다. 일단 무침부터. 무침 먼저 먹는 여기 거예요? 서 있으니까 그냥 저 요리의 향이 싹 올라와서요. 무침 맛. 무침 너무 아삭하니 맛있는데요? 완벽하네요. 맛있다. 씹어야만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고 네. 그리고 먼저 이렇게 야채를 좀 먹고 나서 맞습니다. 단백질을 먹게 되잖아요. 와. 야, 당뇨에 아주 완벽한 식재료. 야. 근데 우리가 네. 항상 그 당뇨식은 간 때문에 좀 심심할까봐 그게 고민인데 네. 전혀 그렇지 않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간 맞춤을 약간
삼삼하지 않고 슴슴하게 미리 만들어 놓은 이유가요. 요렇게 아까 우리 장민욱 박사님이 좀 순서를 바꿔주면 훨씬 더 당뇨에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잡수시고 난 다음에 대파를 우럭 살에 감싸서 잡수시면 훨씬 더 좋죠.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그냥 부서지는 게 아니고 쫄깃하면서 부서져서 여운을 남겨. 맞아요. 살집이 있잖아요. 네. 그 살집이 있는 게 저희가 아까 밑간에서 애벌로 20분을 한번 끓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대파 놓고 다시 한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니 간을 정말 강하게 안 하셨는데 채소들에서 오래도 나오는 그 네. 단맛이 있어요. 은은한 그죠? 맞아요. 자연스러운 단맛. 야, 와, 그리고 진짜 같이 넣은 맛있는데요? 대파가 맛있어, 좀 맛있어. 어떠세요? 대파하고 곁들이는 게 제대로예요. 맞아요. 네. 파의 우럭. 식감도 그냥 살아있어요. 네, 완전히 죽지도 않았고 너무 맛있어요. 대파를 넣은 이유를 싸 먹으니까 알겠어요. 그렇죠. 네. 싸우시면 아시겠죠. 근데 처음에 찔 때부터 대파를 넣지 않은 건 이렇게 아삭한 맛을 살리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사실 먹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씹으면서 좀 우럭 대파찜을 즐기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조금 없애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메뉴를 이렇게 고안을 좀 해봤습니다. 맞아요. 아니 우럭 식감이 너무 좋지 않아요? 맞아, 맞아. 그렇죠. 뭔가 먹는 느낌도 나고 야. 저작근 운동도 되고. 근데 이게 별미네요, 진짜. 진짜 맛있어. 상큼한 맛이 있어, 상큼한 그렇죠. 맛이. 끝맛도 좀 네. 그렇고. 근데 제가 먹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렸는데 레시피 바로 보겠습니다. 당뇨인들을 위한 안심 밥상. 칼로리는 적고 단백질은 풍부한 우럭으로 맛있고 든든한 한 끼를 만들어 볼까요? 오늘의 메뉴는 우럭 대파찜과 피망 무침입니다. 우럭은 비늘을 긁어내고 내장을 제거한 뒤 붉은 소금으로 문질러 헹궈줍니다. 물기를 제거한 우럭에 칼집을 넣고 국간장과 맛술, 다진 마늘, 생강즙을 뿌려 밑간을 해주세요. 찜 양념장도 만들어 볼까요? 볼에 다진 청양고추와 양파, 고추기름, 진간장, 매실청과 참기름, 통깨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대파는 흰 부분만 준비해 5cm로 잘라 굵게 채 썰어주세요. 양파도 비슷한 길이로 채 썰고 마른 홍고추는 가위로 잘게 잘라줍니다. 찜기에 김이 오르면 접시에 올린 우럭에 양념장을 뿌려 20분간 애벌로 쪄주다가 우럭이 반쯤 익었을 때 대파채와 마른 홍고추를 올리고 20분간 더 쪄주면 우럭 대파찜이 완성됩니다. 곁들여 먹을 피망 무침도 만들어 볼까요? 청피망과 홍피망은 씨를 제거한 다음 4cm로 채 썰어 소금물에 헹궈준 다음 채 썬 양파와 함께 양념에 버무려주면 끝입니다. 먹는 즐거움이 되살아나는 당뇨 밥상, 우럭 대파찜과 피망 무침으로 건강한 당뇨 관리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우럭 대파찜과 피망 무침입니다. 너무 궁합이 잘 맞아서요. 네. 입에서 정말 특별한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한상이고요. 그리고 먹어보면 살이 절대 부스러지지 않아요. 탱탱하고 쫄깃하고요. 야, 이번 주말에 저거 탁 내요. 너무 사랑하지. 차 박사님, 네. 이게 뭡니까? 이게 흘려요, 이렇게. 정진호 씨 먹다가 아이고 많이 흘렸어요. 내 자리에 흘리고 있는 거야. 자, 이번에 차 박사님 차례. 안절바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당뇨라고 하는 게 건강적인 문제도 있지만 역시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먹는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없다는 게 가장 크죠. 그러다 보니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식사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당뇨를 극복하고 건강을 찾으신 분이 있다고 하네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쾌한 음악 소리가 먼저 사람들을 반기는 이곳. 이곳엔 특별한 방법으로 건강 관리 중인 분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하연수 씨입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세요? 지금 워킹 연습했어요. 제가 사실은 모델 일을 하거든요. 홈쇼핑 모델도 하고 패션 모델도 하고 뭐 이렇게 의상 모델을 해요. 어느덧 25년차 모델로 당당히 꿈을 펼치고 있는 그녀. 하지만 꿈을 지키기까지 현실은 녹록지 않았는데요. 특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거라곤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습니다. 신장이나 뭐 통풍, 고지혈증 다 정상인데
공복 혈당이 172가 나왔어요. 예전에. 네, 2016년도에 100 이하로 내려가면 정상인데 지금 너무 많이 나왔죠.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었죠. 40대 초에 이렇게 동네 병원에 이제 뭐 이렇게 우연히 가게 됐는데 그때 선생님이 피 검사 해본 적 있냐 그래서 아니요 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때 134가 나왔으니까 젊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며칠 있다가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와서 다시 상담을 받으래요. 그래서 당뇨 수치가 많이 나와서 약을 복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 그래야 되나? 이게 심각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당뇨병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전혀 생성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고요. 인슐린의 혈당 저하 작용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생기는 병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바이러스, 비만, 노화, 식습관 및 스트레스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이 안 된 채로 오래되면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고 혈관벽을 손상시켜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내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은 어떻게 건강을 회복하게 됐을까요? 일상을 관찰해 보기로 했는데요. 주인공이 날마다 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요 지압용 훌라후프를 놀이처럼 즐기는 겁니다. 집에서 훌라후프 자주 돌리시나 봐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 주로 이제 운동을 하는데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못 나갈 때 그때 집에서 훌라후프로 대신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없겠죠?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여유로움을 뽐내는 그녀인데요. 자, 이제 드디어 훌라후프가 끝났나 싶은데 헐, 또 다른 물건과 심기일전하며 등장한 주인공. 이건 때타올 아니요? 이건 왜 가져오셨나요? 네, 목욕할 때도 쓰는데 운동할 때도 써요. 당뇨 환자들이 혈당과의 싸움이래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에 이게 도움을 준다고 해서 제가 이 때밀이 타월로 운동을 할 때 쓰고 있어요. 운동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때타올을 양손에 낀 후 손가락 중지부터 심장까지 천천히 쓸어주는데요. 양쪽 팔을 폈다가 둥글게 말아주는 동작은 뭉쳤던 긴장한 근육을 이완시키고 심장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 동작? 딱 아시겠죠? 신나는 노래와 함께라면 운동 효과는 더욱 좋습니다. 몸에 열이 나도록 움직여가며 심장 주변을 최대한 자극하는 것이 포인트라면 포인트인데요. 당뇨 관리에 있어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식습관인데요. 그래서인지 식단만큼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답니다. 샐러드 만들고 있어요. 샐러드 자주 드세요? 샐러드 자주 해먹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당뇨 앓고 나서는 그러니까 먹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육식보다는 이런 이렇게 과일이나 채소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혈당 조절을 위해 과일류인 사과는 4분의 1로 권장량을 지켜 섭취한다는데요. 건강함을 담은 샐러드와 찰떡궁합을 이룰 또 다른 건강식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거요? 당뇨 영양식이에요. 샐러드만 먹으면은 뭐 영양실조 안 걸리느냐고 걱정을 하는데 저 같은 당뇨 환자들한테는 건강하게 한 끼 식사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바쁜 현대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식이 조절이 어려울 때가 참 많았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에 용이한 당뇨 영양식을 활용해 비교적 편리하게 식이 조절을 할 수 있었는데요. 당 흡수가 느린 재료로 대체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효율적인 식단 관리로 당뇨를 극복 중인 주인공. 고소해.
건강관리를 게을리하지 않는 건 그녀가 지키고 싶은 간절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건강하게 제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제가 하는 모델 일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 꿈을 위해 오늘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그녀의 열정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당뇨 영양식이 어떤 건지. 네. 당뇨 영양식인데 이렇게만 나왔네요. 네. 박사님이 소개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일단 우리가 이 당뇨라고 하는 병은 우리 몸속에서 혈당, 즉 탄수화물을 조절하는 대사에 이상이 생겨 있는 상태의 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병들은 의사 선생님이 고쳐줄 수가 있지만 당뇨는 우리가 생활 습관 속에서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실 때 혈당, 즉 당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제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영양소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 영양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뇨의 나쁜 영양소는 줄이고 당뇨에 필요한 영양소는 올린 것을 당뇨 영양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혈당을 올리는 단당류들은 좀 낮춰주고요.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은 올리고 단백질의 함량도 풍부하게 배합을 해서 먹기 쉽게 딱 만들어 놓은 상태의 음식, 이걸 우리가 당뇨 영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당뇨 있는 분들 걱정이 혈당이 오르는 건데 여기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뇨 영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당을 포함하고 있어서 혈당이 이렇게 확 오르는 것을 좀 막고 천천히 오르도록 조정을 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급격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혈당 스파이크 같은 증상들을 좀 완화할 수가 있죠. 식이 조절이 힘들거나 한 끼를 좀 간단하게 때우고 싶었을 때 이렇게 당뇨 영양식 같은 것들을 먹게 되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당뇨 영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 영양식이라고 하니까 뭐 영양 면에서는 뭐 완벽할 것 같은데 맛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근데 드셔보시죠, 일단. 네. 아니 우리 거하고 차 박사님 거하고는 색깔이 다른데. 일단 드셔보시면 아세요. 네. 이것도 고소한데? 그냥 고소한 그죠? 두유 그래요? 같은 두유 콧물 같아요. 콧물맛. 어떻게 보면 또 코코넛 와, 같은 것도 있어요. 장민욱 교수님 바로 다르셨어요. 원샷을 하셨어요. 네네. 진짜 고소해요. 그냥 네, 고소하고. 굉장히 고소한데요? 네, 말씀하신 코코넛 오일 맛이. 좀 부드러워요. 굉장히 그렇죠. 목넘김도 그렇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당뇨 영양식 이런 걸 드리면 아, 이거 이대로만 꼭 먹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일상생활에서 좀 다르게 응용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좀 색깔이 다르잖아요. 뭐예요? 그쵸?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보은 선생님 거하고 보면 이렇게. 그쵸? 저 색이 다르죠. 그렇죠. 자, 여기에 뭘 탔냐면요. 바로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렇게 진한 커피를 좀 넣어봤습니다. 커피가루 그냥 좀 타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넣으면은 우리가 당뇨 영양식이 당뇨 영양식 라떼처럼 변해서 드시면 고소한 카페라떼 맛이 나니까 조금 드시기가 더 편하게 느끼실 수가 있죠. 이제 바로 넣어서 드시네요. 라떼 맛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양도 영양이지만 맛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오, 라떼예요. 맛있어요. 이야, 그래요? 나는 맛있죠.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또 맛있어요. 그냥 드시기 좀 불편하시면은 여기에 약간 그 깨 같은 걸 이렇게 갈아가지고 넣어주면 깨의 그 또 고소한 맛이 나니까 이렇게 조금 나의 입맛에 맞도록 조금씩 변화를 주시면은 더 먹기가 편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슬쩍 한번 돌려봐요, 이렇게. 네? 아니, 저 커피. 아, 이걸요? 네. 안 되시는군요. 네. 아니, 다 맛이 봐야 되니까. 네. 아직 한번, 다 안 먹었는데. 네, 타서. 근데 사실 영양 챙기면서 맛도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이 당뇨 영양식에 보시는 것처럼 커피 살짝 타서 드시면 네.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자, 그러면 맛 어떤지 한번 듣고. 좋아. 훨씬 좋아요. 라떼 같죠? 네. 미리 다 드셔가지고 다 먹었는데. 그걸 전해주세요. 네, 타서 네. 드셔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당뇨 영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영양식 핵심 성분 3가지인데 MPB입니다. 뭔가 암호 같기도 하고 그쵸. MPB가 뭔지 먼저 M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M 보시면
아우, 야. 영어 울렁증. 행복한 아침에서 영어가 그냥 이렇게 가장 쭉 긴 거 나왔어요. 이거 네. 뭐예요, 이게? 자, 일단은 저희가 MPB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당뇨 영양식을 만들 때 영양학자들이 가장 신경을 쓴 세 가지 개념이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M인데요. 모노 언세츄레이티드 패틱 애시드, 즉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불포화 지방산 중에 한 가지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당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내는데요. 우리가 당뇨 때문에 에너지를 내는 혈당을 잘 못 먹게 되면 에너지원은 어쨌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M, 모노 언세츄레이티드 패틱 애시드와 같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 같은 에너지를 먹어줘야지만 에너지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일반적으로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있고요.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먹게 되면은 우리 몸속의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당뇨 영양식을 먹게 되면요. 이런 단일 불포화 지방산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과 더불어서 혈관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영양식에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네.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안 그래도 당뇨도 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같이 높아버리면은 혈관 질환에 유한될 가능성이 많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단일 불포화 지방산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이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수치를 개선하는 데도 좋은데요. 뭐 연어라든지 아니면 아몬드 같은 것들도 좋고요. 그리고 아보카도도 아주 좋은 과일 중에 하나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당뇨 영양식 핵심 성분 3가지. 이번에는 피 뭔지 보겠습니다. 피 보시면 팔라티노스. 예, 당뇨 영양식의 핵심 성분의 2가지, 두 번째가 바로 피, 팔라티노스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벌꿀이나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설탕 같은 거를 음식에 넣는 이유는 바로 단맛 때문입니다. 단맛이 없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팔라티노스라고 하는 것은 단맛을 갖고 있지만 혈당을 올리지 않는 이당류들을 우리가 팔라티노스라고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혈당을 조절해야 되는 당뇨 환자들에게 해는 주지 않으면서 입에서는 즐거움을 주는데요. 팔라티노스는 설탕보다 소화 흡수가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감미는 설탕 대비 한 45% 정도로 낮은 감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팔라티노스와 설탕 섭취 후에 혈당 변화를 비교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설탕의 경우 혈당 상승폭이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에서 팔라티노스 섭취할 때는요. 완만하고 그렇게 낮게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혈당 스파이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당뇨 있는 분들 보면 단 게 그렇게 당긴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단 걸 먹으면 또 막 몸이 괴롭기도 하고 그죠? 더 될 것도 같고 그렇죠. 걱정인데 그래도 그 맛을 또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천연당이 들어있으니까 걱정을 조금이라도 좀 덜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팔라티노스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당뇨 환자들에게 아주 이상적인 당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가 GI 지수가 다른 당류들에 비해서 아주 낮아요. 근데 이 GI 지수가 뭐냐 하면은 우리 음식을 섭취했을 때 몸 안에서 혈당을 빨리 올리게 되는 거를 1에서 한 100까지 수치화 시켜 놓은 것인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당이 빨리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팔라티노스는 수치가 낮으니까 그만큼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핵심 성분 마지막 B 3번째 네. 보겠습니다. B 보시면 식물성 추출물. 네, 우리가 이제 화장품을 사도 식물성 추출물 그럼 뭔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면이 있잖아요. 이 당뇨 영양식의 핵심도 바로 이 식물성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거냐? 당뇨에 효능이 있는 여주와 돼지 감자에서 추출한 추출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주와 돼지 감자 그러면 우리가 차로 많이 끓여 먹잖아요. 네. 맞아요. 당뇨에 네. 좋다고도 하는데 사실 이 여주가 약간 쓰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당뇨 영양식에는 이 돼지 감자와 또 여주의 추출 분말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돼지 감자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많이 낮춰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당뇨를 유발한 쥐에게 이 돼지 감자 추출물을 투여를 했더니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했고 당뇨 개선에도 도움이 됐다는 연구도 있었죠. 네. 네, 또 여주에
여주의 열매와 씨에는 인슐린과 유사한 화합물이 피인슐린이 풍부해서요. 포도당 연소를 도와서 혈당 상승을 방지한다고 하고요. 껍질에는 이 사포닌의 일종인 카란틴 성분이 췌장의 혈당 조절에 관여한 베타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돕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쥐에게 여주 추출물을 4주간 먹였을 때 혈당 수치가 49% 떨어졌다고 하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고지방 식이와 여주 추출물을 먹인 쥐에게 공복 혈당이 25%, 인슐린 기능은 54% 개선됐다고 합니다. 네, 당뇨 영양식의 핵심 성분인 MPB에 대해서 잘 배워봤는데 당뇨를 앓고 있는 분이 아니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돼요? 네, 이 MPB가 들어가 있는 당뇨 영양식은 당뇨 환자들에겐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뇨 영양식에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황금 비율로 들어있는데요. 유천 단백질, 대두 단백질, 그리고 우유 단백질이 1대 1대 2의 비율, 황금 비율로 들어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 면에서도 좋은 면이 있습니다. 네, 당뇨 영양식 섭취할 때 주의사항 좀 알려주시죠. 일단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안 되는데 식사 조절을 3분의 1 정도 줄인 다음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싶고요. 특정 알레르기 환자는 섭취 전에 성분표를 확인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똑똑한 당뇨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위가 오후부터 좀 풀린다는 거죠? 네, 낮부터는 기온이 좀 오르면서 그냥 예년 이맘때 겨울추위 정도라고 합니다. 주말 계획 잘 세우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